대표를 당무에 복귀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무에 복귀했고요. 조선일보 8면 기사부터 보시죠. 피습 15일 만에 복귀입니다. 최고위를 주재하는데 조금 전에 최고위를 주재하기 위해서 출근을 했거든요. 자,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 15일 만에 출근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도 새롭고 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 뵙는 것도 새롭습니다. 조금은 낯설기도 한 것 같고 또 익숙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의 그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 벽두에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덕분에 다시 출근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이재명 대표 여의도에 일단 상당히 건강을 많이 회복하신 것 같아요. 표정도 좋고 목소리에도 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위 조금 전에 시작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복귀 일성으로 최고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는데요. 먼저 지금 출근길에 한 메시지와 비슷하게 상대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안한 이런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본인의 경험에 빗대어서 한 말이고요. 그리고 또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메시지도 많이 냈는데요. 법이 국민의 민생과 경제는 안 좋아진 반면에 국민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특정인에게는 특혜가 되고 있다. 이러면서 에둘러서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그 논란에 대해서 짚었고요. 그러면서 국민의 공직자가 권력이 자신의 것이냐 국민들에게 함부로 휘두르고 있다. 권력은 맡겨진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선거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국민들께서는 이 정권이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했는지에 대해서 이번 총선을 통해 판단하고 또 심판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상응하는 책임을 정부 여당이 물어야 하고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과 또 공천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리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방금 그 출근길에서 이재명 대표 출근하는 길에 모두 발언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도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예. 최근에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을 했고 또 공천 과정에서 현근택 부원장의 성희롱 발언 논란이 벌어지는 등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 부분, 그 예비 후보들의 검증 과정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데 검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천을 다 마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여줌으로써 민주당 내부 혁신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게 이제 당무에 다시 복귀하고 많은 분들이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시네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듣고 싶었던 건 지금 저 얘기 앞부분에 했던 얘기뿐만 아니라 뒷부분이에요. 들어보시죠. 당내에서 그동안 탈당이 있었는데 여기 대해서 한번 입장. 점증이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네. 아직 성비위 문제가 있는 인사도 남아있는데 어떻게 정리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결국 당무에 복귀했지만 산적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가 바로 이 이낙연 전 대표 등 많은 사람들의 탈당 문제. 그냥 한 3명 추가로 탈당한 현역 의원들 말고 또 있을지 이 부분 공천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천 과정에서 성비위, 이른바 성비위 3인방 트로이카 이건 박용진 의원 표현이에요. 근데 그중에 2명은 이미 못하겠어요. 결국은 공천 안 받겠다, 출마 안 하겠다까지 갔잖아요. 이러면 민주당 공천은 계속 성비위 얘기만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답이 없습니다. 따져보죠. 성희롱 의혹에 입사했던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논란 일주일 만에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당과 국민들께 심력 끼쳐 죄송합니다. 저의 도전은 여기서 멈춥니다. 최지영 기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그만
출마하지 않겠다로 결론이 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과정이 지금 성희롱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그 현근택 부원장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여성, 50대 여성 비서 그리고 또 지역 정치인 간에 이제 사과문을 협의하겠다 이런 단계에 있었거든요. 다만 최종 조율은 되지 않았고 계속 협의 중인 과정에 있어서 이게 협의가 되면 탄원서까지 올려서 징계를 철회해달라 이런 주장까지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오후에 이명백 공관위원장이요. 현근택 부원장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기자들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뒤에 예, 그리고 현근택 부원장이 본인이 사퇴를 하겠다고 했고 논란에 휩싸였던 그 피해자 중 한 명인 지역 정치인도 예비후보로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그 현근택 부원장 징계 여부를 놓고 중징계 이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결론에 봉착한 걸로 보이자 그 징계 발표, 감찰단 발표를 하기 전에 내부 조율을 거쳐서 저렇게 불출마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걸로 보입니다.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현근택 불출마, 현근택과 그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서 같은 당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도 불출마? 예. 그러면 윤영찬 의원 남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근데 뭐 그 지역에 다른 예비 후보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근택 부원장이 사실상 유력한 예비 후보였고 다른 예비 후보들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윤 의원의 경쟁 상대가 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이제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윤영찬 의원 거의 유력시하는 그런 구도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경선을 해야 하는데 그 뭐 영입 인재나 내부에서도 떠오르는 다른 정치 신인들을 성남 중원에 급파하는 방식이 도래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지도부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여기에 많은 좋은 후보들이 또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현재로서 윤영찬이다. 다른 사람들은 뭐 좀 그렇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 분위기, 기자들이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윤영찬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까지는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성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도 이재명 대표한테 질문했더니 대답 안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지켜보고 있었고 앞으로도 지켜보자. 이제 현근택 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 감찰이 진행되고 오지 않았습니까? 윤리감찰단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또 공관위에서도 이걸 좀 지켜보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현근택 전 부원장이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사퇴를 한 거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을 그대로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대표가 이제 직접 지시했는지 저도 좀 확인이 안 되는데. 자,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3명 중에 2명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10일 이제 서울대병원을 퇴원하기 직전에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과 바로 현근택 부원장의 성희롱 문제 이거를 논의를 했잖아요. 거기서 보면 처음에 정성호 의원이 이제 당직 자격 정지, 공관위 컷오프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엄중 경고로 바꿨잖아요. 엄중 경고면은 총선 출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엄중 경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뭘 뜻하느냐? 이재명 대표가 현근택 부원장을 총선 출마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명확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윤리감찰단 조사 그리고 이제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고 나면 뭐 윤리심판원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과정을 제가 그냥 개인적인 관측은 이재명 대표가 조용히 문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피해 여성과 그 이석주 씨와 현근택 부원장 간의 3자 합의. 그래서 그게 합의문이 공개가 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훨씬 더 커진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하기 이걸 포기한 것으로 저는 관측을 합니다. 예, 특히요 이 과정에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요 지금 3명 중에 뭐 성비위 본인 얘기예요. 본인 얘기로 성비위 트로이카 중에 하나가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잖아요. 정봉주가 누구한테 지금 도전했습니까? 당내에서 박용진이잖아요. 박용진 의원이 여기에서 그래서 더 발끈한 측면도 있는데 이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국민의힘이랑 이렇게까지 비교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동훈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즉각 조치했겠죠. 현근택 변호사 같은 사안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가 정말 아끼는 분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시죠. 저는 그리고 우리 공관위원회는 2번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보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진보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국민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어떻게 진보입니까? 한동훈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즉각 조치했겠죠 라는 얘기를 민주당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아주 이 사건을 바라보는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측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우리 이번 이제 총선을 눈앞에 두고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민주당이 사당화돼 있고 이재명 대표의 일당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시스템 공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스템 공천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에서 대표가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와 관련해서 정성호 의원과 받은 문자 같은 게 다 공개됐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든 공천에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권한을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비명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쓴소리를 지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친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전에 굉장히 많은 막말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거기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뭐 용어에 뭐 처단하겠다는 이제 어떤 그런 취지의 어떤 극단적인 용어를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정봉주 이제 남은 게 정봉주 의원이다는 전 의원이다는 언론 보도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박용진 의원과 같이 경선을 하든 어쩌든 경선을 할 때까지는 계속 이게 언론의 화두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저걸 일단 적격 부적격은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정봉주 전 의원 같은 사람이 공천을 받았을 때 그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아 저건 이재명 대표의 뜻이고 이재명 대표 호위무사이기 때문에 공천을 받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또 그 과정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했던 막말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밀고 갈 것인지 그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저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정봉주 전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정봉주 전 의원이 언제부터 또 의원 시절부터 알려졌습니다만 그 기억나시죠? 뭐 나는 꼼수다. 뭐 그때 김어준, 그다음에 김용민 이런 분들과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또 많이 알려졌었어요. 그때 뭐 시원하게 뭐 사이다 발언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김용민 선거 직전에 노인 폄하 발언했다가 여성 폄하 발언했다가 그 선거 아예 그 지역구만 망한 게 아니었잖아요. 몇 명의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용히 지냈나 싶었는데 정봉주 의원이 이번에 또 정치권에 나서서 박용진에게 도전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건이 옛날 그 기자와의 사건이 또 논란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뭐 그 사건 너무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만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2018년에 성추행 의혹으로 미투가 폭로되고 2020년도에 그 당에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이때 그 21년도 미투 의혹 보도기자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로 확정이 났습니다. 형사재판이었죠. 그리고서 그 이듬해에 아마 정봉주 전 의원이 그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이러면서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민사에서는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게 증명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다소 모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형사에서는 무죄가 났기 때문에 지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4년 만에 다시 이제 총선에 도전을 하면서 예비후보 검증에서도 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런 모호한 부분 때문에 과연 그 정봉주 전 의원의 과거 행적이 부적격에서 적격으로 바뀔 만한 사유가 되느냐, 뭐 오락가락하는 판정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을 받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4년 전에는 부적격 판정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때 뭐 논란이 벌어진 직후였기도 하고 아직 그때는 무죄 확정이 안 났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부적격이었는데 이번에는 무죄 판정을 근거로 이제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렇게 검증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이제 강 의원이나 지금 여기 현근택 부원장이나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희롱 연루자들과 본인을 동급으로 취급해서 뭐 트로이카다 이렇게 얘기하는 본인의 이제 향후 경쟁 상대가 될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 나는 이미 무죄 판정이 났고 민사에서 모호하게 된 부분은 손해배상 부분이지 이런 성추행, 성희롱 관련한 부분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얘기까지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